싱가포르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독일 항공사 에어버스가 중국 관람객들의 출입을 막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이 공개한 당시 영상에 따르면 에어버스 직원이 탑승하려는 남성에게 국적을 묻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직원은 독일 항공기이기 때문에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고, 남성이 중국인임을 확인하자 독일 규정이고 군사적 제한 사항이라며 탑승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영상이 공개되자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네티즌들은 해당 에어쇼에서 에어버스 외 다른 나라의 군용기 관람은 가능했던 점을 지적하며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에어버스 측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곧바로 사과했는데요. 에어버스는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즉시 조율하여 남은 에어쇼 기간 동안 모든 방문객에게 항공기가 개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웨이보에도 비슷한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하며 중국인들의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BBC는 이번 사건이 중국 정부가 서방 군사 기술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유럽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유럽 기술에 대해 경고한 바 있는데요. 과거부터 중국은 미국과 유럽 등 다양한 나라의 군사기밀을 유출해오려고 하는 정황이 포착돼서 전 세계 국가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도 미국 해군 소속인 중국계 병사가 민감한 미 국방정보와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에 넘기고 1만 5천 달러를 챙긴 혐의로 27개월의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미 법무부는 8일 성명을 통해 웬웡자오 하사가 중국 정보요원과의 공모 및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오 하사는 캘리포니아주 벤추라 해군기지에서 근무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훈련 계획, 작전 명령,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 레이더 시스템 도면 등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인정했고, 그는 그 대가로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총 1만 5천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자오 하사는 중국 정보요원과 대화하면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사용해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매튜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자오는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엄중한 맹세를 배반하고 미군 장병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미국은 국가안보를 훼손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도 정부의 기밀이 유출됐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2020년 일본 외무성의 기밀 전산망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뚫렸는데 미국의 경고를 받고서야 뒤늦게 대책 강화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외교 전문 시스템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뚫려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며 이건 일본 외무성 시스템이 역사상 처음 뚫렸던 사례라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짝사도 해킹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역시 중국이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유인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는 짝사에 침입해 미국의 기밀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와서 문제가 컸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내에서 해킹에 취약한 일본 정부와 기밀을 공유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사기밀은 물론이며 각 나라의 구군이 달린 핵심 기술에 대한 기밀문서, 외교에 관한 기밀문서 등 다양한 비밀에 붙여져야 할 정보들이 중국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중국의 핵심 기밀 유출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군이 달린 사업적 기밀 정보들이 중국으로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의 한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첨단 기술 유출 탈취는 점점 불법에서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응과 수사가 어려운데
재판 단계까지 가도 정작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 탈취의 핵심은 브레인에 해당하는 고급 인력 빼가기인데 핵심 인력을 영입하는 방법이 과거보다 훨씬 교묘하고 은밀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뒤에서 몰래 산업 기밀을 빼가는 방식이 아닌 합법적 형태로 기술 탈취를 시도를 하면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의 구분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인수합병의 경우 기술 탈취 목적이란 걸 입증하려면 인수 자본의 출처와 배후를 규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엔 첨단 기술과 무관한 전혀 다른 위장회사로 이직한 이후 전직 금지 기간이 지나면 경쟁사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이직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엔 위장회사와 경쟁사 간의 관계까지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해서 기밀이 유출되는 과정을 확인해도 눈뜨고 코베이는 꼴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막상 신고를 해 처벌을 받게 되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술 유출 범죄는 같은 기술을 2번 유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부분 일회성이란 것을 참작해 처벌이 약하다고 합니다. 초범이어도 기업에 미치는 피해는 막대한데 이렇게 가볍게만 끝낸다고 하니 밤새워가며 기술을 만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에만 관련 피해액이 25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엔 글로벌 정보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도 유출 범죄자들의 처벌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의 도를 넘는 기밀문서 유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에어쇼 사건이 현 중국인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에어쇼에서 중국인 입장 거부 사태를 통해 전 세계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중국 기밀 유출 관련한 정보들을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세계의 뉴스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